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원희룡의 도전. 예, 어제 인천 신년인사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 이렇게 사실상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태프들은 알아요? 제가 온몸으로 치울 것이다. 그러면서 계양을 얘기를 합니다. 계양이라는 지역은 수준이 높은 곳이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다. 자체 배구팀도 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것을 험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부탁드린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 이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곳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바로 그것이 곧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어요. 어제 인천 신년인사에는 한동훈 때문에도 뜨거웠고 원희룡 때문에도 뜨거웠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양군은 원희룡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덩이를 법원의 손으로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 피해가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돌덩이를 온몸으로 치우겠다. 제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원희룡의 도전이다 라고 달았습니다. 그럼 뭘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이냐? 첫째, 원희룡이 이재명을 잡으러 계양을 해 간다는 것만으로 이재명이 쫄아가지고 지금 어디 도망갈 때를 찾고 찾다가 심지어 비례대표 선거구 선거제도까지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시 계양을로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세입니다. 기세. 아니 길거리 싸움에서도 선빵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희룡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는 원희룡이 기세 좋게 먼저 선방을 날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접고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연합뉴스TV에서도 이 문제는 제가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해설을 했는데 이재명이는 말이죠. 계양을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가지고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배지 있다고 방탄하고 당대표라고 방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4월 10일 총선에서 원희룡한테 지는 순간 국회의원 배지는 그 순간 떨어지죠. 뭐 5월 말까지 달고는 달릴 수 있겠습니다만 떨어지죠. 그러면 당대표는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로 아마 쫓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 떨어져, 당대표 떨어져, 갈 때라고는 교도소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 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여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머리 속에는 아이고 뭐 민주당
동료 정치인들 뭐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래. 나는 무조건 하여튼 개항을 해서 다시 배지 달지 않으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이 지금 모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질 것 같은 원희룡이 당당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기 선거 하다가 말고 저기 뭐 부산에서 도와달란다고 부산 날아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급합니다. 우리 지고 있어요. 대표님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그러면 강원도 날아갔다 올 수 있어요? 당장 쥐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개항을 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우리가 3년 반 전에 황교안이 종로에 묶였던 거랑 상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재명이요. 일단 개항을 선거에서 원희룡과 딱 맞짱 뜨는 순간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선대위원장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지금 이게 이재명 1인 정당이 됐는데 이재명이가 유세를 못 나가면 뭐 그야말로 지리멸렬이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전국 유세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따위는 원희룡한테 맡겨두고 한동훈은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를 개항을 해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에 원희룡은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역대 선거 결과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유표가 불리한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개항을이 그야말로 초접전, 혼전, 박빙,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쫓겨는 인천 지역, 이게 다 권역으로 같이 움직이는 인천 지역, 이 선거구에 당연히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개항은 서울 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부천에도 영향을 주고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든 이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한동훈 효과에 이어서 원희룡 효과가 수도권에 구체적으로 아마 체감되게 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삼선 중진을 이미 역임하고 장관까지 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2번씩이나 도전한 원희룡이 누가 봐도 어려운 지역에 이재명을 잡으러 개항을 해 출마를 했다. 그러면 다선 중진들, 인유한 혁신위원 때 얘기했던 다선 중진들, 지도부 인사들 어떻게 지선거 편하게 배지 한번 쉽게 달 수 있는 영남권 고집할 수 있습니까?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못하지. 범죄로 가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든지. 또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공간위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 되더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한동훈이 만들어갈 공천혁명을 통한 새정치의 강력한 이 마중물 역할을 이미 원희룡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제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정말 국민의힘 자유파의 쌍두마차로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4가지 이유로 저는 원희룡이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다. 그렇게 이번 개항을 해서의 원희룡, 이재명 선거를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